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최근 우리 증시에서는 돌아온 동학개미라는 말이 유행인데요. 실제로 코스피는 작년 하반기부터 박스권 상단으로 여겨지던 2,500선을 돌파하기도 했고 코스닥은 1년 만에 900선을 넘어선 상황이죠.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로 대거 복귀를 한 건데요. 실제로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지수도 가파르게 올랐을 뿐만 아니라 거래 대금 또 거래량까지도 일제히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흐름이 굉장했는데요. 최근 코스피는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14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고 코스닥은 16조 원을 돌파하면서 양시장의 거래 대금이 30조 원 안팎으로 크게 올라섰습니다. 이는 올해 초와 비교를 한다면 약 3배가량이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특히 개인의 거래 비중이 올해 초와 비교를 한다면 약 10%포인트 정도나 크게 증가를 한 상황인데 2차 전지의 강세가 주도한 것이 역시나 컸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우리 증시가 과열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조정의 우려가 있다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코스피는 최근 2,500선이라는 기존의 저항선을 뚫고 올라와 줬지만 FOMC를 앞두고 이렇다 할 재료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 2,600선이라는 더 큰 저항 앞에서 경계감이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죠.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참 만만치가 않은 시장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난이도 극상 시장 단기 변곡점 진입인데요. 우리 시장 이럴 상황일수록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지 또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 통해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네, 이게 아마 시장에서 제일 궁금한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 게 오늘 포함해서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계속 밀리니까 야 이게 높아서 올라갈 만큼 오른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근거 있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가 재밌습니다. 난이도 극상 단기 변곡점 진입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럼 세 개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세가 꺾였냐?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마음속으로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질문일 것 같고요. 조정이 필요했던 종목들, 에코프로인가요? 어쨌든 간에 그런 종목도 생각나고요. 변곡점 투자 전략, 이런 것도 좀 볼 텐데요. 꺾였냐?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어제는 푸틴의 발언.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좀 중국에 대한 이런 지금 솔직히 지금 글로벌 정세 상황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중국과의 관계. 예, 대만을 둘러싼 이 지금 현재 이 중국의 문제가 그러면 이제 이 중국이 계속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었고 맞아요. 그게 결국에는 저는 대만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이에요. 대만에 대한 야욕 그리고 결국에는 대만을 만약에 중국이 먹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대만을 어느 정도 이제 무력으로 합병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대만으로 진출을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또 태평양으로 진출을 할 수 있는 바닷길을 또 열 수가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대만이 또 중요한 위치거든요. 왜냐하면 무역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대만이 또 이제 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무역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이 대만을 만약에 이제 합병을 한다, 통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도 사실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중국이 길을 막아버리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또 못 해버리는 상황이 오게 돼버리니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도 사실 큰 문제가 되는 거고 아마 필연적으로 우리나라에 간섭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실 대만을 얻게 되면 정말 이제 이 중국 입장에서는 얻어지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프랑스라든지 혹은 독일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사우디 이란과 지금 이제 또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중국이 지금 저는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입장이 좀 난처하죠. 왜냐하면 유리하진 않고 약간 불리한 게 많은 것 같고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낀 느낌. 그렇죠. 완전히 좀 중간에 껴있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 껴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부분을 참 대처를 잘 해야 된다라고는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오늘 중국에서 또 이제 뭐 대만 문제 간섭 말라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시장이 마찬가지로 이 이슈 자체가 좋은 이슈라고 보기는 힘들죠. 굉장히 좀 힘든
이제 약간의 어려운 악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미중 갈등이나 혹은 뭐 이제 푸틴의 발언 이러한 것들은 항상 시장에 이제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시장이 조금 더 이제 조정을 이어 나갈 것인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어제 봤을 때 시장이 단기적으로 변곡점에 좀 진입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실 이번 주 들어서 종목을 잡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대응도 어렵다라고 느끼셨을 그쵸. 것 같고 저번 주까지만 해도 사실 2차전지 덜 간 거 아니면 그냥 에코프로 같은 대장주 이런 거 따라 타면 명확했죠. 예, 그러면 그냥 이제 수익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지금 관련주들 일제히 다 조정 나와버리고 있죠. 그다음에 갔었던 종목들도 지금 차익 실현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매매를 굉장히 잘 해야 되는 시점이 이제 와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목들이 정말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고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보면 반도체 이미 이제 순환이 다 나오고 쉬어가는 구간에 있죠. 네. 그다음에 로봇 쪽도 말씀드렸던 SB 시스템즈 정도 제외하고는 살아있는 종목이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나 LMF 같은 양극재, 그다음에 뭐 리튬 같은 뭐 소재, 장비, 부품 여기도 한번 했었고. 예, 이쪽도 지금 일괄적으로 다 순환 나온 다음에 네네. 쉬어가고 있죠. 맞아요. 일부 종목들만 이제 수급이 살아있는 쪽들 이쪽만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제는 슬슬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부담을 느낄 만한 위치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점에 한 번 언급을 드렸었던 게 2600 뚫기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저항선. 예, 2500을 뚫는다라고 하더라도 2600이 너무 또 이 장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기는 어렵지 않을까. 결국에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 무언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정도는 또 나와 주어야지 뚫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대로 코스피는 2600 구간을 뚫어주지를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쵸. 사실 올해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정말 좋을 때에는 3차 산업, 그러니까 이제 전방 산업군들과 네. 그다음에 미래 4차 산업군들이 같이 조화가 돼서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런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성장 산업, 4차 산업 쪽들만 완전히 상승이 나왔죠. 뭔가 받쳐주는 힘이 약간 부족하네요. 네. 전방 산업군들은 거의 이제 힘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결국에는 완전히 이제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크게 이제 뛰어오른 건데 네. 사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쉴 틈 없이 이제 상승만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최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종목들이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왔다.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와서 이러한 순환이 어느 정도 멈추게 되는 이러한 시기가 오게 되면 반드시 또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서 종목들 조정이 이제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구간이 어느 정도는 올 만한 타이밍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제 종목들을 한번 싹 둘러봤더니 정말 차익 실어 나오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잡을 만한 종목들이 정말 이제 부재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오를 대로 올라온 상태에서 슬슬 쉬어갈 타이밍이 됐고 그런 타이밍에 이제 원래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안 했어요. 그동안에는. 그렇죠. 악재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민감하게 반응을 안 했는데 이제는 부담이 되는 타이밍이 오게 되니까 이제 슬슬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슬슬 시장에 대해서는 여유롭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은 긴 호흡 관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조정이 필요했던 종목들. 그러니까 종목이라는 게 어떻게 맨날 위로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탄력받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제 2차 전지 쪽 이제 한번 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에코프로라든지 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에코프로도 최근에 정말 상승이 잘 나오다가 차익 실현이 약간 이제 나오는 흐름,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에코프로 BM, 뭐 그다음에 뭐 포스코 그룹주들 뭐 이런 종목들 포스코. 예, 굉장히 이제 좋은 상승이 맞아요. 나다가 살짝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역시나 리튬 쪽이다라고 봐야겠죠. 리튬 쪽이다라고 한다면 뭐 어반 리튬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하이드로 리튬, 뭐 네. 그다음에 뭐 금양 지금 그림이 다 똑같죠. 다 이제 차익 실현 나와버리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장비주들 뭐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CIS가 이제 오늘 좀 반응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응이 나오는데 또 순식간에 차익 실현 나오는 모습. 결국에는 이제 힘이 좀 부족하고 차익 실현이 일전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되는 상황. 그러면 2차 전지 장비 부품 쪽들도 수급이 살아있는 일부 종목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차익 실현.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을 한번 보게 되면 예. 삼성전자 최근에 이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고 삼성전자가 어제랑 오늘은 그래도 괜찮아요 흐름이.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마이크론 뭐 그 다음에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완전히 이제 수급이 받쳐주는 상황이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네네.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그나마 좀 가장 괜찮고 그 외에 반도체 종목들은 계속 상승 나가다가 지금 이제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 최근에 이제 저희가 정말 많이 다뤘었는데, 그랬죠. 뭐 성우 하이텍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화신 이런 거, 뭐 아진산업 이런 것들. 진짜 같은 종목만 다르지 차트 다 똑같네요. 네, 지금 다 올라와가지고 차익 실현 나오고 있죠.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원전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한 차례 상승 나오다가 살짝 꺾였죠. 그러면서 일진 파워나 G2 파워 탑픽으로 말씀드렸었잖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차익 실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자재 지금 기자재 쪽 상승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전력 쪽으로 상승 나왔죠. 전력 네네. 인프라 쪽으로 대한전선이나 일진전기. 지금 결국에 보면 최근에 상승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다 그러네요. 차익 실현 나오는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오. 그러면 이제 종목들이 지금 딱히 잡을 만한 게 너무 이제 없어졌다라는 게 무리해서 중요한 지금 것 잡을 같아요. 필요는 없는 네, 거예요. 지금은 네. 굳이 이제 무리해서 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네. 뭐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발 이슈로 인해서 뭐 HB 테크놀로지나 야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는데 네.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나왔죠. 네. 결국에는 종목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상승이 너무 잘 나와서 4차 산업군들이 이끌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다 이제 순환이 나와 버렸고 네. 전망 산업군들은 잡을 만한 게 지금 없죠. 네. 지금 사실 올해는 경기 침체 구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제 싹 돌려봤더니 살아있는 수급이 보여지는 게 이제 미중 갈등 관련된 히토류 관련주들 오늘 갔죠. 그 다음에 이제 푸틴의 발언에 의해서 지금 이제 다시 또 이제 곡물 비료 쪽이 또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수급 살아있는 게 이제 거의 이쪽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일부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종목들 한두 종목 정도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급이 살아있기는 했는데 네. 지금 시장 하락할 때 반응 보이는 종목들이 수급이 훨씬 더 좋다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보게 되면 양지사가 지금 어제 어마어마한 수급이 나왔고 예. 오늘도 이제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오늘은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더 많았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게 이제 양지사가 보통 시장 하락할 때 반응 나오는 종목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원래 이제 이 노트나 이제 네. 다이어리 같은 거 만드는 기업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인데 시장 하락할 때 워낙에 이제 유통이 안 되는 종목이라 네. 시장 하락할 때 반응이 나오는 종목인데 어제 저렇게 수급이 갑자기 확 들어가 버렸잖아요. 하락의 신호군요. 일종의.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종목을만 보고서라도 지금 미중 갈등주, 그 다음에 곡물 비료,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양지사 같은 신라섬유 같은 네네.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간다. 이 종목만 봐도 이제 하락의 신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구나. 신기하네요. 그러면 네. 지금 이제 단기 변곡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보통 목요일이나 금요일 혹은 주 초에 수급 들어가는 쪽이 있다. 맞아요. 그러면은 보통 그 종목들이 그 주 말까지는 상승이 쭉 나오더라. 예. 그럼 지금 이제 그러한 그림이 딱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이제 곡물이나 뭐 비료 쪽, 그 다음에 뭐 미중 갈등 히토류 관련주들 오늘 또 이제 양지사 이러한 종목들까지 수급 다 들어가 버리니까 이쪽 더 도는 거고요. 네. 그럼 이제 이쪽이 돌아버리면 그동안에 올랐었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더 나오고 그렇죠. 차트를 깨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악재에 반응하니까 지수도 지금 깨져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림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네, 같고 아마 FOMC까지는 그림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럼 다음 주까지도 거의 이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다음 주 초까진 어느 정도 이러한 그림이 이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반등의 시도는 하기는 할 것 같은데 네. 지수 자체가 일단 꺾여버렸잖아요. 네네. 꺾이는 그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확실하게 이제 다 나오고 자리를 잡아줄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5월 FOMC에 어찌됐든 한 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할 거다라고 그렇죠. 지금은 결론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무래도 굉장히 좀 방어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은 결국엔 무엇이냐 미중 갈등이나 러시아 이슈 혹은 이제 시장 방어적 성격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사실 대응이 어려워요. 네. 순식간에 급락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곡물 비료 쪽을 한번 이제 접근을 하기는 했으나 굉장히 이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조금은 여유롭게 진행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시장이 조정을 멈추게 되면 다시 이제 바닥을 잡을 거거든요. 네. 바닥을 잡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은 또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수급이 이제 들어가면서 반응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종목군들이 분명하게 나올 거니까 지금은 굳이 급하게 하지 않고 여유롭게 시장을 대응하는 태도가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전문가의 그런 뭐
마인드.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들어갈 필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지금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같이 가면 되는 거지 굳이 지금부터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텐데 세 가지 정도를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하나씩 좀 볼까요? 네, 일단은 양지수가 결국에는 추세 꺾이는 흐름이 나왔죠. 나온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변곡점에 이제 진입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변곡점에 진입을 했으니까 이러한 추세 꺾이는 흐름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 건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우리는 항상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많이 그렇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굳이 시장이 완전히 다 자리 잡지 않고 계속해서 추세가 꺾이는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시장에 무리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차익 실현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제가 수급 살아있는 종목이 뭐가 있나 봤더니 다 해서 나온 게 한 6, 7 종목 정도밖에 없었고 그거밖에 없어요? 네,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이 그 정도밖에 안 보였어요. 좀 잘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네네. 게.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6, 7 종목 중에서도 히토류나 그 다음에 곡물 비료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네. 하는 건 결국에는 이제 시장 하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들이 잘 살아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쪽이 당분간 돈다라는 쪽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쪽이 돈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당분간은 강세를 보이기 어렵고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일정을 봤더니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은 지나간 거고 다음 주 지나가면 또 FOMC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음 주는 또 이제 FOMC에 대한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될 확률이 높아진 거죠. 네. 그러면 시장이 다음 주까지는 강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하기가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FOMC 결과 나올 때까지는 숨고르기 구간이 이어갈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구간이 무엇이냐 중요한 전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네. 결국에는 올해에는 갈 수 있는 섹터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방 산업은 결국에는 올해 내내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다시 한번 갈 게 무엇이냐 지금 시장이 하락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그나마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2차 전지 양극재 쪽이 좀 살아 있어요. 아직까지는. 2차전지 전체가 아니고요. 전체가 아니고 양극재 쪽에 아직까지 살아있고 예. 아마 이제 양극재 쪽이 다시 한번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래도 분위기는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반도체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까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이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수급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살아 있고 차익 실현이 안 나온 상태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수급이 살아 있는데 시장에 의해서 하락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아마 반도체 쪽에서는 시장이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상승이 나올 때 가장 빠르게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은 반도체 종목들을 가장 조금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보다요. 2차 전지는 지금 최근까지 계속 상승이 나왔기 그랬기 때문에,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네. 지금은 오히려 이제 2분기에 항상 제가 말씀 많이 드렸던 게 반도체 쪽이 결국 기대감 형성될 그렇죠. 네, 거다라고 바닥이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2분기 이제 5월 진입하니까 그러면은 반도체 쪽이 조금 더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수급이 아직까지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을 조금 더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말씀드렸듯이 전방 산업군이 부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급 들어가는 쪽은 결국에는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이쪽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건 바닥 잡아주는 구간에 다시 도달을 했을 때 네. 결국에는 이제 뭐 반도체건 2차 전지건 디스플레이건 수급이 또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마 또 이제 반도체 돌다가 2차 전지 돌다가 디스플레이 돌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은 범위를 이제 생각을 할 필요 없이 네. 다시 또 도는 대로 돌 거니까 바닥을 다시 한번 잡고 상승이 나왔을 때 수급이 먼저 들어가는 섹터 먼저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하락을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이제 나올 구간이 된 거고 굳이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급하게 대응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게 되면 그때부터 또 다시 수급 들어가는 섹터 순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 거니까 천천히 여유롭게 다음 주 정도까지는 한번 대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은 시장의 호흡을 같이 좀 타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갈 때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재가동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